다음은 여성단체, 여성단체라고 할 수 더 넓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참가하신 단체들 중에 대부분 다 경남 창원 이렇게 돼 있는데 반도의 동남권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 불격 키어웨이브의 정예은 조직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경 키어웨이브의 조진영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제안서에 좀 더해서 경상남도 인권센터 신설이라는 실천적 의제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저희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이름만 들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의 전 이름은 경남 퀴어 문화축제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들어주실 때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게 있습니다.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범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안을 뜻합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여부 등 특정 차별에 대해서만 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여러 번 발의가 되었으나 통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창원시는 지난 12월 2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건의문을 채택해서 자치단체와 인권위에 송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회대기업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시는데 퀴어 문화축제도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로 점유 허가를 받게 해서 집회를 신고하는 형식이 아닌 허가받는 형식으로 만들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일부 침해하는 것에 더해서 이러한 행정상의 차별을 겪었습니다. 대구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집회 하루 전에 장소를 변경하기도 하였고 집회 구역에 경찰이 침범을 하였고 또한 대구시가 퀴어 문화축제를 방해해서 소송을 걸어서 일부 승소를 했으나 대구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천 퀴어 문화축제의 경우에는 보수 개신교 단체 광장 사용 신청에 밀려서 장소를 변경해야 했으며 제주 퀴어 프라이드의 경우에는 혐오 세력의 민원 신고로 공원 데크 무대 사용을 허가 처리당했습니다. 그 이외에 대전 퀴어 문화축제, 춘천 퀴어 문화축제 등도 공원 사용을 불허당한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 퀴어 문화축제의 방해 요소가 혐오 세력뿐만이 아닌 행정상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예시로 들었지만 그것은 저희 단체가 제일 잘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소수자들은 매번 차별에 마주하게 됩니다. 일상에서도 약자와 소수자들, 비단 성소수자뿐 아니라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학업, 고용, 주거, 의료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이고 관습적인 차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는 사회 구조의 정당화에 이르릅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없는 사회의 초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야 하는데 현안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별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시해야 됩니다. 개인이나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책임의 주체 명시가 필요하고 법률 집행에 있어서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가 차별을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을 폐지해야 됩니다. 정보량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을 당했다는 것이 입증이 곤란할 수 있음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차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실천적 의제입니다. 경상남도 인권센터는 현재 경상남도 인권조례에 그 존재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이 조례를 읽어보시면 경상남도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인권센터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인권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지사의 좀 더 의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 침해나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경남에서 다룰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인권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인권조례를 약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들고 와봤습니다. 차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한 침해인데 조례에 인권 침해에 관련 내용은 있으나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차별의 경우에는 인권위에서도 인권 침해와 별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리 개정을 통해서 차별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차별받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공산화포 또 인권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5분을 굉장히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신 분들 압박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음은 경남 여성의 정재현 사무국장님의 발표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PT가 없어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머리가 짧은 너는 팸이고 팸이는 맞아야 한다며 발생한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 폭행 사건은 명백한 여성 폭력이었으므로 여성 폭력 피해자로서 그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신림역 등산로 강간살인범인 최윤종은 여동생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애꿎은 여성을 강간살인했고, 순천의 박대성은 여자친구의 이별에서 비롯된 여성에 대한 적개심으로 길 가던 여자 고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더 다른 여성을 죽이고자 길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의왕에서는 군대 안 가는 여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엘리베이터에 탄 이웃을 폭행했습니다. 최근에 경남 사천에서 인터넷 지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 계획 살인한 10대도 있습니다. 사천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을 두고 범행 동기가 너무나 이상하니 정신 감정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게 왜 살인으로 이어졌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년 여성과 남성 여러분도 아마 납득 안 가실 거예요. 왜? 그 세대를, 지금 이 세대를, 젊은 청년들이 마주한 세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근데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됩니까? 걔네 안 미쳤습니다. 가해자들의 여성 혐오적 범행은 정신병력이나 심신미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권이 계속해서 이들을 묵인하고 용인해 왔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시각각 세대는 변하고 있고 성범죄 양상은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법을 진화시켜야 됩니다. 여성 혐오, 즉 미소진이는 혐오 범죄의 동기로서 혐오, 헤이트보다 더 넓은 사회적 규범을 포함합니다. 여성이 요구받는 특정한 역할을 거부할 경우 배제되거나 혐오되는 상황, 여성의 몸을 남성이 지배하려는 성차별적 인식 등이 이러한 범죄의 배경이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여성 혐오 범죄는 여성 혐오 정서를 기반으로 한 폭력 범죄입니다. 저는 여성 혐오 범죄의 여러 유형 중 테러와 사이버 결합 범죄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첫 번째, 테러 범죄는 혐오 범죄의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일반적인 흉악 범죄가 아닌 여성 혐오에 기반한 여성 테러 범죄이며 그에 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정확한 고명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주된 원인으로 삼는 등, 그러면 이제 가해자들이 뻔한 말하고 망상에서 비롯된 나는 심신미약이 있고 그래서 정상이 참작돼서 감형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개인화시키는 과정에서 여성 테러 범죄에 대한 대응은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페이지 22쪽 두 번째, 온라인 결합 테러입니다. 여성 테러 범죄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두 공간의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죠. 남초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보조된 여성 혐오로부터 발생한 각종 사이버 공격이 오프라인 범죄로 넘어오거나 그 반대의 상황을 거치며 복합적인 양상의 테러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올린 일면식 없는 여성의 사진에 대해서 모욕, 성희롱 등을 하다가 신상을 알아내서 당사자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고 이후 주소지를 알아내 오프라인으로 찾아가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는 온라인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과 대상화 등을 일삼다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사례는 오프라인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여성의 신상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일면식 없는 가해자로부터 계속해서 2차 가해와 더불어 각종 사이버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일련의 폭력 살인 범죄에 대해 여성 혐오라는 맥락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피해자 지원은 물론 피해 예방과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듭니다. 여성 혐오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인권은 오로지 실력 있는 변호사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있는 판검사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인권이 한 개인에게 달려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법으로 명시하여 천부 인권을 지켜야 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 구축, 교과 과정 내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 누락되고 있는 여성 혐오 범죄의 통계 구축과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합니다. 여성 혐오 없는 국가, 그게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 즉 광장의 2030 청년 페미니스트가 만들고 싶은 세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시간을 지켜주셔가지고 뒤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남는 시간 조금씩 더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우리 윤소영 대표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시에 기자회견하고 바로 달려오셔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 잡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페이지 25페이지부터 있는데요. 25페이지부터 경남여성단체연합 그 뒤에 보시면 앞에 7페이지의 목차가 있습니다. 7페이지 목차에 경남여성단체연합 뒤에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를 이야기했던 마산차원 여성노동자회, 그 다음에 강간의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게끔 법 개정 요구하는 진해 여성의 전화,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사회자립 지원 제도 법을 마련돼야 된다라는 경남 여성장애인연대까지 여성 주제이니까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PPT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장에다가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싣고 이렇게 쭉 달았지만요.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책을 잘 안 읽어요. 근데 책을 읽을 새도 없어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데 그 작가 소설도 못 읽고요. 왜냐? 법제처 들어가서 법을 찾아야 되고 조례 보느라고 들어가서 조례 찾아야 되고 하다못해 기자회견문 하나 쓰려고 해도 볼 자료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게으르지만 자신이 관심 두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에는 굉장히 부지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PPT 준비했지만 PPT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벌써 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지까지 전부 다 좀 한 번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의제가 2024년 총선에도 그랬고 항상 정책과제 많이 낼 때 200몇십 개도 내고요, 100몇십 개도 내고요, 줄여가지고 10대 과제로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제가 여기서 10몇 년을 활동을 했고요. 올해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경남 여성회가 40년 됐는데 40년 전의 의제나 지금 의제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현수막 안 버립니다. 왜냐?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성평등 정책 추진책에 지금 여성가족부 2024년 2월부터 장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는 아니요, 저 세종에 있나요?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남은 2024년 1월부로 여성가족 관련한 총괄을 담당한 국인 여성가족국이 없어졌습니다. 멀리 있는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아니고 경남에 있는 여성가족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 여성들은 지금 죽을 판입니다. 그렇지만 경남 여성들 안 죽습니다. 오래 살 겁니다. 왜냐? 여성의 수명이 기니까요. 그런데 여성들은 배골아가면서 아파가면서 일할 자리 없어서 아주 낮은 임금으로 죽지 않을 만큼만 살 겁니다. 그러면서 오래 살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필요한 거는 총괄국을 다시 설치해달라. 지역 거주하고 있는 여성 청년들 딴 지역으로 가지 않게끔 붙잡아주는 제도 필요하다. 법으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경남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있는 여성들이 본인이 속해 있던 원가족이 있는 곳에서 살기를 원해요. 코로나 때는 다시 다 되돌아왔지 않습니까? 왜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법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생애
세대에 맞춤형 해가지고 성평등 교육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말 허술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경남도의회에서 2022년도에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 없앴습니다. 2023년도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예산 없앴습니다. 2024년도에 디페이크 사태가 벌어졌는데 피해자 지원할 지원금도 없고요. 예방교육을 실시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포스터 만드는 것도 없어가지고 상담소에 줬던 돈으로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9월달에 부랴부랴 만들어서 몇 개 상담소에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예방교육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 예산도 만들고 강화해달라, 정책을 강화해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중앙이 흔들리니까 지방은 중앙에서 재책이 한번 하면 지방은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발 좀 여성가족부 유지하고 정책 강화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체계로 국무총리 밑에다가 좀 만들어달라라는 제안을 합니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 경남에서 여성 국회의원 없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몇십 년, 20년을 넘게 주장해갖고 겨우겨우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닷물 퍼먹었던 김영선입니다. 지금 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회의원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성 대표성을 그나마 여기 민주당 경남도당이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청하실 때 제발 비례대표로 하시지 말고 공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는 정말 사회대 개혁 됐으면 좋겠습니다. 5분 넘었는데요. 저희들 낙태죄 폐지된 거 아시죠? 근데 그 이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했으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낙태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것. 이래서 지금 사회대 개혁에서 이거 안 하면 여성들은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서 태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가족 공동체 포괄하는 법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건 맨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 건데요. 한부모 지원 정책이라 예산 2024년도에 윤석열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아야 되고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더 낮은 임금으로 아이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그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벌면,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도 나가서 안 벌면 그 아이를 먹일 돈이 없습니다. 대지급으로 나라가 먼저, 정부가 먼저 돈을 하고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덜 죽을 거 아닙니까? 제발 법제화로 이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여성 장애인이 있는 분야까지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을 바꿔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 관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한번 꼭 다 읽어보시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그 경남 비상행동 전체 텔레방에도 이후에 올리도록 하고요. 뭐 어떠한 방식을 찾아서 온라인이나 이런 곳에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미처 제출하지 못한 단위에서도 이것들을 더 모아가지고 2차 프로젝트도 얘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교직원 노동자 경남지부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지부장 하시기로 임기가 시작한 걸로 알거든요. 우리 김지성 지부장님 축하드린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임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두 다 힘내시기 잘 이기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런 자리 기획하고 준비해 주시고 운영해 주신 비상행동 관계자분들께 먼저 고마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 제목이 사회 대개혁 성공의 열쇠 교육 대개혁. 혹시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교조가 일단 89년에 창립 선언을 하면서 내걸었던 말이 민주 인간화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며칠 안 됐지만 우리의 일상이
어느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판단 또는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겠지만요. 그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상을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학교를 다닙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가치관도 가지고 그리고 성장을 하죠. 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회 대개혁의 이 주제들 다 소중하고 중요한 주제들인데 이런 주제들을 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학생들과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뭔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 우리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어려움들 이거 학교에서 이야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온갖 민원이 다 생기거든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면 또 민원 생기거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느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 상담을 했는데 그 선생님의 어려움은 이런 거였습니다. 계엄이 있고 나서 그리고 탄핵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내가 교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해야겠다. 라고 해서 역사교사십니다. 중국에. 이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했습니다. 좀 경향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업을 한 것이 민원이 되어서 학부모가 이제 교육청에 부패 신고를 했습니다. 부패 신고. 그 교사를. 부패 신고를. 이거. 그리고 그쪽 이제 국힘 쪽에 있는 분들께서도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여러 가지 민원과 언론 플레이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좀 답답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과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조차도 수업에서 다룰 수가 없다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세월을 근대 학교가 생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깨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우리 앞쪽에 이순일 선배님 앉아 계신데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온갖 탄압과 역경을 겪으면서 전교조가 그 학교에서 지키려고 했던 그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그 가치를 아직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요.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법과 제도를 바꾸는 그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법과 제도화 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을 우리가 큰 목표를 저는 이 사회 개혁에서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은 어떤 방향의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가야 할 것인가? 항상 그것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라도 우리가 이번 참에 세울 수 있다면 저는 우리 한 발 크게 내딛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료도 53쪽에서부터 56쪽까지 전교조가 그동안 고민 많이 했고 싸워왔던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리 학교의 아이들은 우울과 불안, 자살 이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요.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아이들은 무기력한 채 성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부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적어놨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에 있는 독일의 보이텔스바우 협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어떤 그 역사도 가지고 있고 동서독 분리가 되어 있는 그 역사도 가지고 있고 68혁명 그것을 겪고 나서 76년에 이 학위를 합니다. 학교 안에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아이들과 토론하자. 강요 금지의 원칙, 논쟁성의 원칙, 이해관계와 학생의 입장 존중 원칙. 저는 이거라도 우리가 교육에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합의하고 학교에서 이런 다양한 논쟁거리들을 가져와서 충분히 토론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